정민지 아기 06시 45분에 사망했습니다.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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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영화학대 사망 의심 사례가 있어서요. 여보, 아버님은 일 나가셨어요? 그럼 아빠는 택시 일 나가셨고 엄마는 식당에 가셨지. 저녁에 민지 보면 참 좋아하시겠죠? 그럼. 도련님, 우리 민지 엄청 귀엽죠? 네, 민지 엄청 귀여워요. 근데 저 배가 고파요. 알겠어요. 우리 민지 잠깐만 봐줘요. 얼른 간식 챙겨줄게요. 시동생이 많이 어리네요. 네. 오! 저 애들은 저렇게 조심성이 없죠. 민지야 우유 먹자. 내가 먹일게요. 아니 당신 팔도 아픈데 내가 먹을게. 당신 안아본 적도 없잖아요. 아, 이참에 해보지 뭐. 자, 자. 어이구. 괜찮나? 안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은 안 놀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따 잘 때 한번 볼게요. 아니, 그래도 그나저나 당신 내일 출근 준비 다 했어요? 당연히 오랜만에 출근인데 준비는 다 했지. 민지 생각해서라도 이번 직장은 좀 오래 다녀요. 당장 민지 먹일 분유도 떨어져 가는데. 그래,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일해볼게. 월급도 가불도 알아보고. 알겠어요. 경제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머리가 좀 부은 것 같은데. 여보, 무슨 일 있나? 아무래도 민지가 머리가 좀 부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그래, 얼른 가봐라. 알겠어요. 다쳤을 때 바로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아직 보기에도 머리가 많이 부어 있어서 CT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T요? 알겠습니다. 아직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서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입원 치료를 좀 했으면 해서요. 저희가 형편이 좀 그냥 통원 치료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럼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보, 출근하려면 이제 일어나야죠. 짐 몇인데? 8시요. 민지도 우유 먹자. 여보, 민지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얼른 119 불러. 빨리. 상황이 이제 급박해지네요. 네. 정민지 아기 다발성 손상 후 속발된 상부 위장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네, 아동 사망 사고 소식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 보는 내내 참 안타까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네. 더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근데 사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개월 된 민지는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왔고 약 하루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을 하였습니다. 예.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 후 속발된 상부 위장관 출혈이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매우 다양한 골절이 발생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상부 위장관에 궤양이 발생하고 예. 거기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는 건데요. 태어난 지 만 한 달밖에 안 된 영아에게 여러 부위의 골절과 이미 어느 정도 치유된 골절까지 발견이 되자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예. 가장 먼저 학대 의심을 받은 건 당연히 또 민지의 부모님이었는데요. 하지만 민지의 부모님은 우유를 먹이다가 떨어뜨린 적은 한 번 있지만 학대나 유기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좀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자면 특이하게도 가족 구성원이 좀 많습니다.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민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린 고모와 어린 삼촌까지 함께 총 8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님이 오동준 변호사님께 변호를 의뢰해 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연을 보면 저희가 구체적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생후 1개월 된 민지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런 사연이라면요. 오동준 변호사님, 어떤 점들 먼저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일단 민지 양에게 복합골절이 발견되고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특별히 학대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민지 양의 골절 및 사망에 대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장의 민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민지의 일단 부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개골과 좌측 상완골 및 대퇴관부의 골절, 네. 그리고 위 골절들과는 발생 시점이 다른 우측 빗장 및 갈비뼈 5, 6번에서 치유된 골절이 있었고 예. 또 왼 정강뼈, 양쪽 뼈, 몸통 끝 골절까지 상당히 많은 골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생아는 성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골절이 매우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예. 실제로 출산 중에 골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대 의도로 신생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신생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신생아를 조금만 함부로 다룬 경우에도 신생아에게는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불안정 골 형성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게 이게 골절만 놓고 봤을 때 원인이 학대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아니네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네요. 자, 사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떨어뜨린 부분? 이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들 보시기에는 딱딱 쟁점들이 좀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크게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의뢰인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어린 고모와 삼촌들도 있고 연년생 언니도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민지 양 건강 상태가 아니라 그 다른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단 말이죠. 네, 민지 양의 부모들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친자녀인 민지 양을 상해하였고 그 민지 양을 학대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성향을 가졌다면 그들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향은 민지 양과 같은 여성이고 나이도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민지 양의 언니에게도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그런데 그 언니는 비교적 매우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지 양의 부모들은 학대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은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나요? 범죄 그렇죠. 현장을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일단 수사기관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예. 제가 결과를 좀 받아봤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얘기는요.
고의 범행을 했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네. 신생아 관리에 대한 적극성 및 예민성이 좀 부족한 태도를 보인다. 뭐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네. 신생아 관리에는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좀 부모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프로파일링 결과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이 결과는 부모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이 8명이란 말이죠. 또 주거 형태도 좀 특이한 편이고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사건 변호를 위해 좀 알아봤는데요. 민지양의 가족들은 8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방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었고 안방은 민지양의 할아버지와 민지양의 할머니가 민지양의 어린 고모와 삼촌과 함께 쓰고 있었으며 예. 나머지 방 하나는 민지양의 부모들이 민지양의 언니와 민지양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민지양의 어린 고모와 삼촌이 민지양과 민지양의 언니를 신기해하고 좋아했으며 서로 안아보고 싶어하고 가끔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지양의 고모가 만 2세, 삼촌이 만 5세였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하여 방과 방 사이에서 자주 뛰어다니기도 하였고요. 아니 그렇게 보면 이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민지양의 고모와 삼촌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냥 이쁘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 상해를 일으켰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민지양의 부모들은 차마 자신의 어린 두 동생이 자신의 딸을 상처 입혔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네.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은 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내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누가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지양 부모는 자신이 탐정이 되어 실체를 밝혀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하고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지가 사망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애정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결과만 놓고 보면 부모가 비난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민지양 부모들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해 본 결과 민지양의 부모들은 민지양의 사주를 보기도 하고 네. 그 사주 결과가 좋다면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이는 애정 반응이긴 하거든요. 자, 절대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시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 속에서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수집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영아 사망 사건 알아봤습니다.